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해당 지역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연소 장기수였던 강용주 씨를 19년째 옥죄이고 있는 보호관찰 처분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 이어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광주 신가지구는 조성된 지가 3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면적 28만 6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7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의 매매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00제곱미터가량의 토지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에 1억 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입주 시점에 새 아파트가 이제 다른 지역에 없잖아요. 수안지구에 다 구축 아파트들이 되고 이게 이제 새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광주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된 지역은 50곳. 이 가운데 16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매매 가격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 지역 단독주택 값은 한 달 새 1.12% 올라 5대 광역시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아파트 대신 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쪽이 아파트에 집중됐던 게 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리고 이제 토지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이후 아파트 준공이 마무리되기까지 거액의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 행정 논란에 휩싸인 광주 민간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재평가해 오늘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정량평가 채점이 잘못된 사업지구 2곳에 대해 광주시가 정량평가 점수를 재산정해 결과를 발표하라고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법정 다툼 등으로 이어질 경우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개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 예산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보다 5,600억 원이 늘어난 5조 800억 원 규모의 광주시 본 예산과 2조 1,000억 원 규모의 시교육청 본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의정 활동비를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최연소 장기수였던 강용주 씨는 감옥을 나와서도 20년 가까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그를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곧 결정되는데요. 이제는 감시의 족쇄를 풀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석방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용주 씨는 현직 의사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돕는 진실의 힘이란 단체에서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초대 센터장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국가가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간첩으로 몰려 14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에도 19년째 보호관찰 대상자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 100여 개 단체는 이제는 그만 강 씨를 올가맨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용주 의사는
올 광주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왜 보호관찰의 족쇄에 묶여 신음해야 한단 말입니까? 검찰이 지난 10월 강 씨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면제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끝날 일입니다. 법무부의 심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 씨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보호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만들었던 거죠. 일제에 대해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걸 그대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안관찰법이거든요. 보호관찰 제도에 불복종해온 그에게 법원이 지난 2월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찰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평생을 싸웠던 그의 끈질긴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지 법무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 2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욱 씨와 최정래 씨의 조카 며느리 이경재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퇴근해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신일본제철 판결이 나온 올해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직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은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의 청년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을 등한시하고 노동자들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 구조에 있다. 외주화가 죽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 김명균님의 명복을 빌며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 청년유니온 등 18개 청년단체들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발전소 산재 피해자 가운데 97%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며 경영이익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근로조건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낯뜨거운 음란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준 A 부장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2~3명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해 무리를 빚은 A 부장은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광주 북구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해 6월 북구 공원 녹지과가 A사와 3천여만 원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공무원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SUV 차량이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화순군 화순읍해안 도로에서 78살 김모 씨가 길가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부품 등으로 용의자의 차량이 SUV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뺑소니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운영회사와의 갈등 때문에 반년 넘게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자 여수시의회가 생계라도 보장해주자며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의 주식회사와 일부 상인들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건 올해 4월. 주식회사가 해당 상인들이 전기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 결정을 내려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30여 점포의 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중 견디다 못한 일부 상인들은 다시 임대료를 내고 시장에 입점했고 나머지 24개 점포의 상인들은 8개월째 대출이나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이 언제나 뭐 어떻게 우리가 좀 길이 있습니까? 와서 한탄하고 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화시장 건물 뒤편의 아케이드는 시 소유인 만큼 쫓겨난 상인들이 비어있는 아케이드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시에 있는 아케이드 아래에서는 여수 시민이라면 모두 다 노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전 단수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24개 상인회 측에 아케이드를 좀 개방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촉구를 했죠. 의원들은 또 특화시장 주식회사가 아케이드에 입점한 상인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걷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지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아케이드는 국유지에 들어서 기획재정부에 매년 대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시장 측이 아닌 여수시가 지난 2015년부터 이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의회의 지적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의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쪽에 좀 입점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개월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주식회사와 상인 간의 갈등이 여수시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광주 문학관 건립 후보지로 북구 각화동 시화 문화마을이 추천됐습니다. 광주시는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미술관이 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시화 문화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추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문학관 운영 사례를 봤을 때 조직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건립 뒤 일정 기간 동안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수채화협회가 하정옥 미술관에서 남도의 빛이라는 주제로 수채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로 작가부터 중견 작가, 청년 작가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남도 수채화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 부대 행사로 관람객들이 수채화 엽서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민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세종 컬렉터가 지난 20여 년간 수집한 민화작품들 중에서 책거리와 구운몽, 까치, 호랑이 등 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은 자유로움과 해악을 담은 민화들에서 조선시대 봉건질서가 해체되는 전환기의 시대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